시정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봄처럼 좋은 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목요일 코너입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앞으로 오창익 국장님은 홍보 대사를 이렇게 직함을 소개하면 어떨까요? 네, 그 임명장 한 3번 주셨는데 종이로 안 주셔가지고 현실감은 없습니다. 홍보 대사로 공식 위촉하도록 하면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이 이렇게 위촉장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네. 도장도 찍어주셔야 됩니다. 네. 대표 직인 이렇게 네. 꽝. 노영희 변호사님도 의향 있으시면. 아유, 저는 뭐, 그렇게 안 주셔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엊그저께 이제 뉴스 나와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남양주 다산 신도시 이른바 택배 갑질 논란 불거졌습니다. 이게 이제 차 없는 아파트를 만든다라는 이유로 택배 차량 출입을 이제 금하게 금지를 했던 건데요. 오늘 또 이런 기사가 후속으로 나왔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택배업체에 지상 출입 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다. 이런 뉴스까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처음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강남의 어떤 그 주상복합 여기에서도 이제 그 배달 이런 거 못하게 네, 막고 그렇죠. 네. 뭐 신분증 내게 하고 배달원들은 뭐 엘리베이터 타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게 이제 뭐 그 이른바 이제 그 이런 갑질 비슷한 현상이 계속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자,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리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실 갑질을 한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네. 또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문제의 접근을 또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꼭 갑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 조금 적절하지 못했던 거는 제가 분명히 이제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이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 이제 엄마들의 마음과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와 관련된 규정이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었던 것하고 이제 우리들이 새롭게 지향해야 될 21세기 아파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상에는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뭐 차들은 좀 더 지하로 들어가라 이런 것하고가 이제 섞이다 보니까 요즘 아파트 건설 트렌드가 그건 맞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건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만들 것 같으면 주차장 높이도 다시 달리하고 이것저것 고려를 많이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손발이 안 맞았던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택배 업체를 대하는 아파트 쪽의 어떤 태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죠. 하지만 그렇죠. 네. 이걸 모두 갑질로 할 게 아니라 규정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또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미비점이 분명히 있다. 이걸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아파트는 남양주의 신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젊은 부부가 비교적 많이 삽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많고 그렇죠. 어린이들이 뭐 학교를 오가기도 하고 네. 뭐 뛰어놀기도 하고 학원도 오가야 되는데 이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택배는 아시는 것처럼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그렇죠. 지금 삼복더위에 택배 기사들 보면 뭐 뛰어다니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아, 시간이 돈인데. 네, 시간이 돈이고 그건 이제 택배 업체의 갑질 때문인데 사실은 재벌들 뭐 이런 데들이 이제 택배 기사들을 지입제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그렇죠, 뛰지 그렇죠.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죠.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익 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네. 피해는 택배 기사들과 네. 또 지역 주민들 특히 교통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아파트 주민들 또는 뭐 여기서 하고 있는 건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예. 지하에 세우라는 거였죠 처음에. 근데 높이가 좀 탑차하고 안 맞는다는. 그러니까 게 이게 있고. 이제 그 높이 규정에 따르면 그 택배 차량은 거의 대부분이 탑차이다 보니까 네네. 높이가 안 맞으니까. 또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저 정문 앞에다 주차해 놓고 그렇죠. 밀대 있죠 핸드카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해라라는 건데 택배 기사들 입장에서 이게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그 주차장 출입구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네. 이게 79년 8월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40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아파트 입구보다 더
더 낮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응급 차량도 사실은 못 들어간대요. 네. 119 구급차 높이가 2.4m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2.3m로 해놓게 되면 사실은 응급차가 지하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좀 편의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편의적으로 좀 판단한 게 잘못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또 따지고 보면은 시대 추세에 맞지 않는 그 옛날 법을 그렇죠. 그대로 바꾸지 않은 또 국회의 직무유기도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이제는 입이 아파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네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 차량은 높이가 그러니까 그 택배 탑차보다 더 높아요. 더 높죠. 그러면 당연히 지하 주차장으로 못 들어가요. 네. 그렇다고 이사 막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사 차량에 대해서는 그 지상 진입을 허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사 차량은 되고 택배 차량은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사 차량들은 자주 안 오잖아요. 뭐 사용할 때 뭐 돈도 내요. 이사 갈 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사용료 이런 거 내잖아요. 알아요. 네. 이사 차량은 되는 이유는 이사 차량을 막으면 뭐 이사로 오가지 못하니까 그런 건데 일단 드물고요. 제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리고? 그거예요. 운영의 묘를 네. 어디까지 살릴 수 있느냐. 일단 접근법을 여기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또 드리는 하나는 질문이에요. 이사 차량은 보통 종일 빌리잖아요, 작업을. 그렇죠. 그래서 단지 내에서 이사 차량이 바쁘게 움직이거나 이 아파트 단지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지난달인가요? 단지 안에서 후진하던 택배 차량에 어린이가 다칠 뻔했다는 거예요. 모장과 이게 맞았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놀라고 또 그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뭐 부모나 주민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는 뭐 뻔히 아는 거죠. 네. 택배 차량은 시간이 곧 돈이고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후진하면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은 택배 차량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택배 차량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뭐 신경을 좀 덜 쓸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우리 일반 차량들도 사실은 후진하면서 뒤에 잘 안 보면 위험한 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택배 차량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것은 이제 우연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모든 택배 차량에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사실 교통사고 나는 경우에 일반 그렇죠. 입주민들이 뭐 내는 도로에도 사고도 많을 텐데. 도로도 폐쇄하고 그런 건 좀 말이 안 자, 맞는 거죠. 여기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는데요.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자, 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찾는 것이 좋은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생활에서 나오는 지혜 이런 게 있으면 좀 문자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2년도에 나왔던 기사를 보고 제가 확인을 했던 건데 네. 택배 업체들이 5,000원짜리 택배 물건 하나를 배달을 하게 되면 네. 얻는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기 얼마 안 돼요. 362원이라는 거예요.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요즘에 온라인 쇼핑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치킨 게임으로 계속 되니까 네. 이 업체들도 사실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점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너무 입주자들 입장만 생각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번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요즘 건설 트렌드가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주차 시설을 전부 지하화하고 지상은 그렇죠. 공원 비슷하게 만든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전세 살이할 때 그런 아파트 단지 한 2년 살아본 적도 있는데 좋아요. 좋긴 한데 근데 자 이렇게 봅시다. 옛날 아파트가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 지상에 그러니까 주차 그러니까 그 핀 페인트로 걷고 주차 시설 다 있고 네. 거기도 애들 뛰어놀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러면 자 아이들의 안전한 어떤 그 놀이 공간이라든지 그 통행권 당연히 중요해요. 이걸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같이 해 들어갈 수 있는 운영의 묘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낡은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아주 단세포적인 반문역에서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냐. 아파트의 문제도 있지만 아파트 문제보다는 택배 산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택배 산업이요, 지금 그 아주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네. 매년 10%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회사들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재벌 대기업들이 죄다 여기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대통은 CJ, 뭐 롯데 이런데. 근데 쿠팡이 좀 알려진 회사인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그 간접 고용 노동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염치 있는 세상에서 바로 그 실태도 한번 짚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택배 기사들의 그 삶을 보면요, 이분들이 보통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택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류 작업을 그렇죠. 합니다. 그게 이제 점심도 못 먹고 낮에까지 되고 그다음에 배송을 하고 또 그다음에 물건을 받아와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우리 청취자들도 아시다시피 택배가 뭐 밤 10시에도 오고 9시에도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고요. 또 택배 기사들 입장에서는 한 건을 배달하는데 8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수지를 맞추려면 그야말로 먹고 살려면 여러 건을 해가지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지입제라는 게 뭐가 문제냐면, 자, 만약 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면 대한통운이라고 그 자기 차량에다가 자기 소유 차량이지만 도색도 쭉 랩핑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사안이 생기더라도 그 회사와 계약을 빼고, 그러니까 깨고 그 다른 회사로 옮긴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택배 기사들이 입고 있는 조끼까지도 다 회사에서 사야 되는데요. 근데 오늘 논점 하나로지만 좀 좁혔으면 좋겠는데, 택배 회사가 택배 기사들한테 갑질하는 거 그 충분히 100% 공감을 하는데,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한번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택배 기사분들과 아파트 주민분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렇죠. 여기로만 좀 좁혀서 한번 그 논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소식을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문자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왔냐면,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입구에 택배함을 만들어라. 그럼 택배기사는 거기에 넣고 가면 되고, 좋은 방법이네요. 주민들은 그럼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인데 실제로 주민들이 찾는 것보다는 그것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일감이 늘어날 것 같은데. 바로 그 얘기가 따라붙더라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네. 이런 것도 한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제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이제 집에서 조금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아르바이트 삼아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예. 택배함을 하나 크게 이제 만들어 놓고 단지 안에? 네, 단지 안에 예. 그 단지 안에 이제 카트 같은 것들도 이렇게 챙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택배회사들이 거기다가 이제 물건을 놔두고 가면 그분들이 되게 이제 저렴한 가격을 받고 아예 그냥 그 안에서 자동으로 또 배달하는 시스템을 하나 가지는 거예요. 단지 안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알바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르바이트 쌤 삼아서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괜찮은데요? 그 변호사님 그 비용은 누가? 그래서 그 비용을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한 1,000원 정도씩 그 관리비에다가 조금 얹어가지고 비용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저같이 삐딱한 주민은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나는 택배 안 오는데 내가 왜 1,000원씩 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추가 비용까지 써가지고 하냐. 근데 그거 경비 아저씨 일이 아니에요. 원래 택배 나눠주는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잘못 알고 거의 있었던 모든 거죠. 아파트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실버 택배라고 해가지고 이게 경남 창원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입주자들을 욕하는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윈윈해보자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두고 간 택배를 가정 문 앞까지 배달하는 거. 물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는 관리실에서 그러니까 관리비에서 조금만 부담해서 그냥 n분을 나눠주는 거. 이게 어떠냐 이런 얘기 하시죠. 아니 저는 얼핏 그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이제 집에 낮에 집이 비어서 택배 기사분이 이제 택배를 이제 문 앞에 놓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경비실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밤에 퇴근해서 집에 가가지고 내가 경비실까지 가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관리비 조금 더 내는 게 만약에 돈이 문제라면 자기가 다리품 조금만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요즘은 아파트 그 경비 아저씨들한테
그 돈을 덜 주기 위해서 사실은 휴식 시간을 줘요. 에휴,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휴식 시간을 주게 되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찾아가도 경비 아저씨들이 사실은 쉬는 시간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내 시간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휴식을 방해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 또 내가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안 계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집화장이랄까 소규모 단지 안에 택배를 받아두는 곳을 만들어두는 것은 좀 우리 제시서라도 합의라고 우리가 합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집화장이나 택배. 네, 관공서가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를테면 국회만 하더라도 네. 신분증을 방문증하고 교환해야 되고 누군지 확인하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이래서 가기 때문에 의원실까지 택배물을 택배 기사가 직접 배달한 일은 전혀 없어요. 잠깐만요. 네. 지금 바로 그건데 집화장이나 택배함을 두자라고 하는데 3789님이 어떤 문제 제기를 지금 해주셨냐면 그럼 파손이나 분실되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러니까. 예. 이 문제를 또 제기해 그게 바로 주시면. 경비원들이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이 저것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했던 거죠. 야, 참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이거 생각하면 저게 문제고 저거 생각하면 이게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그런데 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경비실에 맡겨놓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파손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근로시간, 노동시간도 아닌 휴게시간에 택배를 찾아가면서 네. 경비에게 그 파손의 책임을 묻습니까? 아니면 택배회사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위험은 좀 상존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택배라는 게 말짱하게 자기가 직접 경비나 이런 분들 통해서 받지 않고 직접 수령한다 하더라도 파손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그만 집화 공간 같은 거 이렇게 택배를 놓는 공간을 만들어 놨을 때 파손 우려는 네. 아주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주영모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택배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입주민이 찾아가게끔 돼 있고요. 경비가 관여를 안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네. 어느 아파트인지 알고 그러니까요. 아주 선진적인 어떤 좋잖아요. 아파트에 네.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마트 배송 기사입니다. 택배뿐만이 아니라 마트도 진짜 그렇네요. 요즘은 네, 그렇죠. 인터넷 쇼핑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쇼핑도 하고 가서 사고 들고 오는 건 이제 그렇죠. 배달시키는 마트에서 경우도 배달시키고 많죠.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그건 식료품이거나 이런 게 많은데.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집화장인데 보관할 수가 맡기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보관하면 여름 같은데 상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도 야.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지만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우리 아이의 어떤 안전을 우려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무조건 욕할 수는 없다고 그럼요.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상대의 어떤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권의 문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같이 뭔가 화합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오늘 초점은 여기로 좀 맞춰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두 분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시는 게 이제 아파트 단지에 공동 택배함이나 집화장을 두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지만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그러면 또 부담이 경비원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면 어떡하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파손이나 분실이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 이런 것인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정말 해법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어디서부터 그러면 그 합의점을 도출할 것인지가 결국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 바꿔서 높이 하자라고 해봤자 지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허물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택배를 받는 곳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예.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은 그냥 한 분 정도 관리하는 분을 따로 두고 유료로 당연히 유급으로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것들은 이제 관리 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예. 접수 받고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해서 사진 찍어놓고 전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비용 많이 안 들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게 그러니까 그분의 역할이 뭘 배달해주는 게 아니라 택배가 오면 이걸 접수 받아놓고 누구누구에게 이제 연락해주고 이런 정도만 하는 걸로 하면 비용 많이 안 들고 괜찮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입구에 그 집화장 이런 거 만들면 택배기사 입장에서 더 좋죠. 더 편하죠. 그럼 시간도 쓰이죠. 훨씬 네. 좋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아파트 아닌데 아까 오창익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노인 어르신들의 알바 비슷한 실제로 시행한 아파트가 많나 봐요. 3637님도 우리 아파트는 어르신들이 배달합니다라고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이게 그냥 그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꽤 되는 그렇죠. 거죠.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창원에 어느 아파트가 네, 창원에 있는 그랬다고 아파트.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실버 택배라고 우리가 보통 이름도 있어요. 예. 실버 택배. 그거는 네. 단지 안에서만 단지 움직이는 안에서만 텔거.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택배. 그분들이 무거운 거 못 드시니까 네. 이제 카트 같은 거 이렇게 밀 수 있는 네. 거 그런 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네. 왜냐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에요. 그 분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사정을 잘 아실 테니까 아이들도 오히려 더 잘 이렇게 안 다치게 하실 수가 있고 네. 좀 조심조심 움직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운동도 되고 운동도 용돈벌이도 되고. 그러니까 네. 많이 안전하고. 안 들여도 네.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서로 간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예.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좀 궁극적으로는 보통 이제 그 택배 기사분들도 자기 차를 갖고 이제 그 지입차주 비슷하게 지금 가고 그럼요. 있는 거잖아요. 네. 택배 회사와의 그렇죠. 관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법을 바꿔봤자 옛날 아파트 지하 허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택배 차량을 좀 그 신규 차량 같은 거 좀 조정을 하는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높이를 조정하는. 앞으로는 그 주차장 높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고치기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재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들여보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예 맞아요. 네. 근데 전까지. 그게 법사항입니까? 시행령사항. 네, 그럼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이면 정부 탓이죠. 국회는 오늘은 요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네. 근데 지금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혹한 게 이걸 꼭 너무 갈등으로 보지 말고 네. 그렇죠. 공생으로 본다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노인분들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쪽으로 한번 그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유도를 해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이런 뭐 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어서 커다란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면 택배함 이런 것들을 좀 그 짓는데 지원을 해준다든지 지자체 이렇게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유도할 수 또 있는 하나는 게 뭐 지금 우리 방송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지방정부에서 설명회 같은 걸 하는 거죠.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면 네. 아파트 주민들이 다 우리 똑같은 시민들이고 또 지혜로운 분들인데 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글로 안 갈 까닭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한다 싶습니다. 아, 그리고 6652님이 전혀 다른 발상의 문자를 주셨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복잡하게 하나요? 그냥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면 단가를 올려서 택배기사분들 드리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택배기사는 시간이 지금 돈이라고 했는데 네. 단가를 올리면 조금 시간여를 갖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배로 오는 물건이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라면 뭐 3,000원이 아니라 5,000원 또는 7,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 물건을 받겠지만 예. 택배 그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물건이 사실 그렇게 안 비싸요. 예. 그래서 아마 단가를 올리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싶은 이 생각이 드네요. 단가를 올리면 어떤 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그 몇몇 아파트 단지를 빼고 이래서 단독주택이나 그럼요. 이런 데 사는 분들은 그 단가 적용을 자기는 또 똑같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파트 저것 때문에. 어렵네요. 예. 정말 어렵네요. 그리고 단가를 올렸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택배 기사들에게 수입이 더 돌아가는 거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3,000원의 원가를 분석해 보면 또 택배에서로 800원만 기사에게 가니까 2,200원은 회사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네. 이제 중간 집화장 같은 데도 벌지만 네. 지금도 안 좋은 구조인데 올린다고 썩 좋아질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차 높이와 관련해서도 네. 차 높이를 뭐 낮은 차를 이용하게 하면 사실은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한꺼번에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 실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이 어떤 돈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다른 데서 이 높이를 낮추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견도 있네요. 차 높이가 낮으면 그 탑차 적재함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허리를 굽히고 일해서 택배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높이는 3379 측면도 님이 있군요. 그리고 네. 2865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무인 택배함 만들었더니 기사가 택배함에 넣고 받는 분에게 문자 보내면 이 번호키 알려주면 이 번호로 열어서 찾아갑니다. 불편 없습니다. 근데 아예 지금 그러면은 교통방송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교통방송은 지하에 택배함이 설치돼 있고 네. 만약에 이제 이 색다른 시즌 PD에게 택배가 오면 거기에 넣고 문자로 발송을 하는 거죠. 몇 번 택배함에 넣고 이제 잠금 장치를 해놓으니까 비밀번호가 몇 번입니다 하면
가서 찾아가게. 그럼 부피가 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택배함이 그 공간이 다르게 종류가 달라요? 작은 함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박스 들어갈 수 있는 크게 돼 있고. 여기나 공항에 이제 뭐 가방 있는 것처럼. 네. 네. 오히려 그게 가장 선진적인 것 같은데요. 그럼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네요. 그러면 또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택배함 시스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리고 5033님은 또 문자를 주셨는데 구매할 때 배송 옵션을 선택하게 하면 어떨까? 뭐 고가는 직접 배송으로 1,000원 추가, 저가는 기존 가격으로 집화장 사용.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네요. 이것도 아이디어인데. 네. 오늘 정말로 새로 고친 코너명에 딱 그러니까 맞는 우리 애청자들이 정말 아이디어 제안이 아이디어맨들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물론 이제 택배 회사가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택배 회사가 오케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생활상의 이런 문제가 사실은 갈등 요인이 되면서 을간의 싸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잖아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가불의 갈등이 아니라 을과 을 간의 갈등. 그러니까요. 을과 을 간의 공방 이건 정말 아닌 거거든요. 아파트 주민들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그리고 6913님은 원래 도서상간 지역은 배송료 추가 받잖아요. 지상 주차장 없는 아파트도 그렇게 해야 할 듯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배송료를 좀 추가 받는 것은 이제 사실 뭐 좋은 해법이긴 한데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배송료 얼마 있어요. 얼마 추가 이렇게 하면 그거 사기 싫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너무 속물이라 그런 것 같긴 한데. 누구나 다 속물입니다. 그래서 사기 싫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택배비를 조금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생각보다 클릭을 안 하게 되는 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 4719님도 바로 비슷한 문제를 주셨는데 택배비를 올리면 상품 판매하는 단가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저는 그 지금 나오는 해법을 동시에 그 이를테면 특정 아파트에 맞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는 함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어디는 약간 노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디는 지하로 들어가고, 어디는 지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끼리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아파트의 경우라고는 아파트 주민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좋은 의견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야밤에 택배가 많이 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오전에는 주로 분류 작업을 기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에 쫓겨서.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인데 어떤 기사분은 밤 12시에 놓고 가서 배를 못 눌러요. 야심한 시간에. 죄송해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늦게 했는데 지금 현관 앞에 놓고 갑니다라고 문자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어떤 경우 갑자기 벨이 띵동 울리해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밑에 있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받는 분 입장에서도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짜보는 것. 이게 무슨 뭐 갑질이다 손가락질하고 이런 문제로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좀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충분히 현명한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우리 방송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럼요. 다른 때는 왜 문자 이렇게 많이 안 오죠? 우리가 그 전에 너무 고색창연한 주제만 이야기해서 여러분 제 말 뜻을 알아들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새로기층 오늘은 이렇게 그래도 좀 아이디어 몇 개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꼭 공유했다는 점에 자유를 위해서 오늘 너무 좋습니다. 방송이.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네, 오창익 국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